주인공 집 결혼 한 달 전. 여보, 내 캐리어는 왜 안 꺼내놨어? 뭐야, 설마 당신 오늘 나 출장 가는 날인 거 깜빡한 거야? 뭐? 당신 오늘 출장 가는 날이야? 그런 말 안 했잖아. 말했으면 내가 캘린더에 표시를 했지. 봐, 여기 표시가 내일로 되어 있네. 아유, 거참, 그거 하나 똑바로 표시를 못해서 이사단을 만들어? 됐어, 빨리 캐리어 꺼내서 대충 싸줘. 없는 건 가서 대충 사서 쓰면 되니까. 아, 뭐해, 나 늦어. 배 시간 다 되어 간다고. 알았어, 알았어. 근데 당신은 대체 출장을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야? 보통 당신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출장은 아랫사람들이 가지 않아? 이건 뭐 1년의 절반을 출장으로 밖에서 떠돌아다니니. 사람 참, 아침부터 왜 잔소리야? 내가 말했지, 내가 하는 일이 본래 이렇게 출장이 많은 일이라고. 다 알고 결혼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불만이냐고. 듣기 싫어, 그만해.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 사람 기분 잡치게. 캐리어나 얼른 싸줘. 아니, 나는 어머님께서 왜 소식 없냐고 병원이라도 가보라고 자꾸 그러시니 그러지. 당신 이번 출장은 얼마나 걸려? 다녀오면 나랑 같이 병원 다녀오자, 응? 당신 출장 때문에 잠자리도 많이 못해서 아기가 잘 안 생기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이제 나도 당신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더 늦으면 정말 힘들 수도 있단 말이야.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둘이서 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애를 가지려 그래. 됐어. 엄마한텐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든가 해. 아, 캐리어 아직 멀었어? 택시 밑에서 기다린다고. 아, 여기. 조심해서 다녀와, 여보.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무역회사는 본래 다 그런지 연애 때부터 출장이 굉장히 잦았죠. 덕분에 지금은 남들처럼 무난하게 승진해서 과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는데요. 보통 그 정도 하면 출장 같은 건 부하직급의 직원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남편은 여전히 유독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출장으로 집에 없는 날이면 자주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를 불러 술을 한 잔 마시며 하소연을 하곤 했고요. 무역회사라서 그런가 보지 뭐. 내 친구 남편도 무역회사 다니는데 출장 많이 다니던데? 그냥 네가 TV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왜 그 이혼, 불륜 같은 거 전문으로 다루는 TV 프로그램들 요즘 엄청 많잖아. 아니, 그래, 뭐, 내가 그런 프로 자주 보는 건 맞는데,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내 남편이 선원이나 선장, 항해사, 뭐 이런 직업이라면 나도 이해하는데, 아무리 무역회사를 다녀도 1년에 반을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래. 하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럼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남편한테 시원하게 한번 물어봐.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잖아. 뭐? 절대 안 돼. 그 사람 성격에 발칵 승질이 난 애지. 너 오늘 아침에도 어땠는지 아니? 출장 날짜 잘못 표기해서 캐리어 싸두는 거 깜빡했다고 나가기 직전까지 짜증이 아주. 아, 난 절대 못 물어봐. 어휴, 하긴 그렇겠다. 너네 길상씨 한 손가락 하시지. 안 본지 오래돼서 나도 깜빡했네. 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너 혹시 AI라고 알아? AI? 이야기는 들어봤지.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정보를 찾지 않아. 그럼 어떻게 찾느냐? 바로 AI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럼 AI가 대신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어때? 무역회사에 다니는 과장급 직원이 1년의 절반을 출장으로 배에서 보내는 거, 이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 맞는지 한번 물어볼까? 친구에게 AI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뭐라고 할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미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했는데 결과가 영 신통치가 않았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가? 인데 그냥 무역회사의 사이트가 나오고 무역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제안대로 AI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자 이야기했습니다. 오, 너네 남편 회사가 해운 선박 관련 쪽이야? 맞아. 화물 운송, 물류, 뭐 그런 쪽이야. 일단 그러면 배를 타고 출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네. 출장 빈도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으로 운송 업무가 많으면 빈번할 수가 있대. 그리고 과장이라고 해서 면제가 꼭 되는 건 아니래. 오히려 중요 관리자로 현장 관리 감독을 맡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 그럼 꼭 이상한 건 아니란 거네. 잠시만. 그런데 1년의 절반이나 배에서 보내는 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데? 개인 직무나 회사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일반적이진 않다네. 뭐야, 그럼. 혹시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건가? 아유, 그건 너무 같다. 개인 직무나 회사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럼 결국 확실한 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거봐, 이런다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어. 어머님은 손주 언제 보냐고 자꾸 그러시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남편은 출장이라며 밖으로만 나돌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남편이 직접 이야기한다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출장 다녀와서 그때 너도 같이 앉아서 한번 진지하게 말해봐. 그래, 그래야겠다. 아, 맞다. 너 맥주 한잔 할래? 나 아까 너 온다 그래가지고 사다 놨거든. 내일 주말이라 어차피 너 출근 안 하잖아. 나 남편도 없고 너무 외로워. 치킨 사줄 테니까 나랑 맥주 마시고 여기서 자고 가, 응? 그래, 그러지 뭐. 나 갈아입을 옷이나 그럼 하나 꺼내줘. 그래, 잠시만 기다려. 시댁 남편 출장 이틀 후. 하지만 남편이 출장해서 채 돌아오기도 전에 저는 시댁으로 불려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니고 이제 겨울이니 김장을 하자며 저를 찾으신 거였죠. 물론 가서 딱 김장만 하고 올 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이지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나마나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손주 이야기를 하실 테니까요. 솔직히 뭐라고 말씀하실지 벌써부터 귀에 들리는 것처럼 뻔했죠. 예, 그런데 너는 어쩜 그렇게 애가 안 들어서니? 너희 혹시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지? 나이가 있는데. 너희 둘 다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가져야 해. 너 노산이 얼마나 네 몸에도 무리가 가는지 아니? 네 몸만 힘들게 나이 많으면 애도 기형으로 나올 수 있어. 아휴, 너도 그런 험한 꼴 안 보려면 빨리빨리 애부터 낳아야지, 어? 길상이가 일이 바쁘긴 해도 그래도 부부인데 매일 밤에 집에서 얼굴은 볼 거 아니니 너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인 거야. 아휴, 애 키우기 힘들어서 그러면 그냥 낳기만 하면 내가 키워준다니까. 네, 어머니, 제가 길상 씨랑 이야기 잘 해볼게요. 지금은 출장 가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나 돌아올 것 같아요. 이번에도 출장을 무슨 아프리카인가? 거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가 아니라 북극으로 매달 출장을 간다고 해도 애는 가져야지. 예, 지금이야. 너희가 아직은 젊어서 요즘 세상 즐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 이제 조금만 더 나이 들면 자식 없이는 너무 쓸쓸해서 안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길상이가 너무 바쁘면 우선 너라도 병원 가서 먼저 검진받고 오던가. 예,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안 좋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럼요, 어머니. 밭이 안 좋아도 농부가 씨를 안 뿌리면 싹이 안 트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머, 어머머. 아유,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우리 길상이가 문제다, 이거니? 아니, 딱히 길상 씨가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바쁜 회사 일이 문제라는 거죠. 길상 씨도 일이 너무 바쁘니까 퇴근하면 쓰러져서 코 골고 자기 바쁘고요. 이제 좀 괜찮은가 하면 또 출장 잡히고. 하여간에 말이나 못하면. 예, 너는 진짜 어쩜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니? 아휴, 속 시끄럽게 진짜. 됐고,
여기 이거나 좀 더 치대봐. 양념 고루 묻혀, 고루. 집 김장 다음 날. 대충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머님께 잔소리를 들으니 영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참고 말대꾸 한마디 했다가 되로 주고 말로 받아 혼난 그 상황 때문에 남편이 더욱 원망스러웠죠. 다행히 이후에는 별 말씀이 없으셔서 애먼 김치에 화풀이하며 양념을 치대다 왔지만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회사에 연락해서 한번 물어나 보자. 그런 생각이 든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고요. 전날 어머님께 한 소리 듣고 마신 소주 탓인지 막상 마음을 먹자 손은 거침없이 움직였어요. 핸드폰에 저장했던 남편의 회사 번호로 아주 용감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무역 품질관리부서 김진아 대리입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이길상 과장님 출장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이길상 과장님이요? 전화 주신 분 성함과 사명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길상 과장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일하시느라 바쁘신데 정말 죄송해요. 네. 이 과장님 사모님이셨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런데 혹시 무슨 일로... 다른 게 아니라 집에 일이 조금 있어서 남편이랑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 아프리카 출장 중이라 그런지 통화가 잘 안 돼서요. 혹시 출장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늘 달력에 표시를 해주는데 이번엔 깜빡했는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네? 아프리카 출장이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막상 전화를 하다 보니 민망함이 밀려왔지만 꾹 참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전화까지 한 건 좀 너무했나? 혹시 남편 의심하는 의부증으로 보이려나? 정말이지 오만 생각이 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여직원이 확인을 하는 동안 메모지를 펼쳐놓고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을 써내려가며 기다렸습니다. 회사에 출장이 많은 것 같던데 일하기 힘들진 않으시냐? 대리님도 출장 많이 다니시느냐? 아니면 제 남편만 이런 거냐? 묻기 좀 민망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니 결국 첫 번째 질문만이 남았고 그 질문을 두어 번 읽으니 다시 여직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전화 끊으셨나? 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하다가. 네, 그러셨구나. 그런데 사모님이라고 하셨죠? 제가 출장 알아보다 보니까 이길상 과장님 미혼이라고 하던데 정말 사모님 맞으세요? 네? 혹시 회사에 이길상 과장님이 또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길상 과장님은 한 분뿐이세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가족분이신지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 진짜 와이프 맞는데? 정말이지 황당했습니다. 출장을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가 궁금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는 미혼이라 알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1, 2년 차도 아니고 벌써 5년 차. 어떻게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렇게까지 숨길 수가 있었던 걸까요? 도저히 믿기가 힘들어서 어쩌면 말하는 걸 깜빡한 게 아닐까 하고 잠깐 생각도 해봤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차라리 미혼인지 기혼인지를 다들 모르고 있다면 모를까. 회사 직원이 미혼이라고 단언을 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와, 이길상 씨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회사에선 아예 미혼인 줄 안단 말이지?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할 사이도 없었어. 가족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답변 못 한다고 그러고 바로 전화가 끊겼는걸? 나도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니까 순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젠 내 두 팔과 다리로 직접 뛰어다니며 조사하고 확인도 해야지. 솔직히 그렇잖아. 이제 와서 내가 남편에게 물어본다고 한들 남편이 대답이나 하겠어?
대답은커녕 왜 쓸데없이 회사에 전화했냐고 짜증만 있는 대로 내면서 회피하겠지. 혼자 직접 조사하기엔 좀 위험하지 않겠어? 내가 왜 혼자야? 너 있잖냐. 아, 그렇구나. 나도 같이 하는 거구나. 왜 나는 그걸 지금 알았지? 아니, 너 불편하면 안 해도 돼. 사실 혼자서 해도 되긴 하는데 아무리 나라도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니 솔직히 좀 불안하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은 이길상 씨 출장 중이라 미행은 못하겠고, 어디서부터 조사할 거야? 그게 말이야. 사실 정말 출장 중인지도 좀 많이 의심스러워. 내가 아프리카 출장 이야기했을 때 그 여직원 반응이 솔직히 좀 이상했거든. 그래서 내 생각엔 일단 정말 출장이 맞는지 출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지켜보면 어떨까 해. 만약 출장이 아니라면 회사엔 나올 거잖아? 오, 일리가 있네.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차 끌고 출근 시간 전에 너 데리러 갈게. 아니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잘래? 그게 좋을 것 같아. 사실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밤새 이길상 씨 욕이나 하며 맥주나 한잔 하지 뭐. 남편 회사 앞 다음 날 저와 친구는 아침 일찍부터 남편의 회사 앞으로 차를 몰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 입구가 잘 보이는 곳에 차를 주차하고 저는 정문에 친구는 후문에서 통화를 하며 기다렸죠.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며 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와 친구는 잔뜩 긴장한 채 정문과 후문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다급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 저거 이길상 씨 같은데? 아, 야, 잠깐만. 나 통화 좀 끊을게. 영상 찍어서 그리로 갈게. 끊어. 당장이라도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직접 보고 싶은 걸 몇 번이나 참았는지 몰라요. 들켜도 상관없으니 회사에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따져 묻고 싶었죠. 그리고 아프리카 출장 간다고 거짓말해놓고 왜 한국에, 그것도 회사에 버젓이 있냐고도요. 다행히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가 차로 돌아왔고 저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넘겨받아 천천히 영상을 확인했고요. 맞지? 이길상 씨? 아, 너무 오랜만이라 긴가민가 했는데, 아니, 딱 얼굴 보니까 갑자기 확 하고 기억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 머플러, 이거 살 때 내가 너 백화점 같이 가줬잖아. 그때 그거 맞지? 야, 이길상 씨 간도 크네. 아내가 사준 머플러를 하고 출장을 갔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회사에 출근까지 해? 이 정도면 그동안 출장 간 게 아니라 어디 딴 살림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이 머플러, 그때 너랑 같이 있을 때 산 머플러야.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 와, 나 왜 웃음이 나오지? 야, 이거 진짜였네. 사람이 너무 황당하면 웃음이 나온다더니 나 자꾸 웃음이 막 나와. 왜 아니겠니? 정말 기가 차다, 기가 차. 내 친구 민진아, 내가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꼭 들어줘야 하는 부탁이야. 대신 내가 너한테 소원권 하나 줄게. 너도 나중에 나 부려먹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도 되는 소원권. 그래. 말 안 해도 무슨 부탁인지 알 것 같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다시 여기 같이 오자고. 그리고 같이 미행하자고. 부탁할게. 나 손이 벌벌 떨려서 도저히 운전대는 못 잡을 것 같아서 그래. 네가 부탁 안 해도 그러려고 했어. 일단 집에 가서 한숨 자자. 너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 남편 회사 앞 그날 저녁. 저와 친구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몸이 피곤하거나 잠이 부족하진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그런지 거의 기절하듯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눈을 떴을 때는 슬슬 날이 어두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서둘러 차를 몰아서 다시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중간에 퇴근길에 가로막혀 남편을 놓칠까 몹시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막 회사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걸어 나왔거든요. 저기 나온다. 그러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남편 왜 걸어서 다니냐? 본래는 차 끌고 다니지 않았어? 아,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 중이라 차 못 가져갔나? 아니야, 보통 출장 갈 때도 차는 가지고 가. 아침에도 차 없었어? 걸어서 오던데? 걸어오는 방향에 주차장 없거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좀 멀어서 거기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건 좀 애매하지. 민진아, 아무래도 저 사람 이 근처에서 지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걸어서 온 거고. 오, 그럴싸한데? 야, 안 되겠다. 그럼 내리자. 차 가지고 쫓아가기엔 여기 길이 너무 번잡해. 아까 걸어왔던 방향 쪽은 특히 번화가라서 이 시간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 나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나 모자나 마스크 그런 거 없는데. 당연히 차 타고 미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잠시만. 내가 조수석에 마스크 몇 장 넣어놨을 거야. 아, 여기 있네. 일단 이 마스크 쓰고, 나랑 옷 바꿔 입어. 나 이거 후드티거든? 후드가 좀 크니까 그거 머리에 쓰고 앞머리 내려서 얼굴 살짝 가려. 친구와 저는 차 안에서 급하게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마침 둘 다 안에 반팔을 입고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죠. 서둘러 옷을 바꿔 입고 마스크를 쓰고 차에서 내렸을 때는 남편은 이미 꽤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뒤에 반쯤 숨어서 남편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으면서 따라갔습니다. 근처에 사는 거 맞나 보네. 저쪽 골목으로 올라가면 주택가 나오거든. 원룸 오피스텔 빌라들 있는 주택가. 아, 기분이 왜 이렇게 더럽지? 이거 느낌이 진짜 딴 살림 차린 느낌인데? 그렇네. 여기 약속이 있었다기엔 좀 많이 애매한 곳이지. 근데 우리 이거 괜찮을까? 길에 사람이 너무 없는데 갑자기 뒤돌아보거나 하진 않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지금 마스크 쓰고 후드까지 덮어서 자세히 안 보면 알아보기 힘들어. 그리고 아까 거기보다 이쪽이 조명이 더 적어서 어둡기도 하고. 어? 어? 야, 쉿! 잠시만 저리 들어가. 차 사이로. 저는 갑자기 저를 미는 친구의 손에 떠밀려 길가에 주차된 차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냉큼 쭈그리고 앉은 친구의 옆에 똑같이 앉아 고개를 살짝 내밀고 남편이 있는 쪽을 쳐다봤죠. 거기에는 남편이 저희를 등지고 서 있었고 그 앞으로 웬 젊은 여자 하나가 남편의 허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기다란 곱슬머리, 조금 마른 듯한 몸. 여자는 실루엣부터가 어딘가 퍽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지? 어디에서 봤더라? 저는 기억을 더듬다가 뭔가를 떠올리고 그만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혹시 저 여자 아는 사람이야? 저 여자 알아. 저 사람 길상씨 사촌이라고 했는데.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여자가 너한테 사촌이라고 했다는 거야? 아니면 이길상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아, 그게 연애할 때 길상씨 집에 자주 갔거든. 그때 길상씨 책상에 웬 여자애랑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 여자애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때 길상씨가 그랬어. 사촌 여동생이라고. 어머님도 똑같이 말했었고. 뭐? 그럼 사촌 여동생이랑 지금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아니면 그냥 바람이 아니고 출장에서 일찍 돌아와서 서로 얼굴을 보러 온 건가? 일단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건지는 모르겠고 그냥 바람이 아닐 린 없을 것 같네. 저기 봐. 둘이 아주 뜨겁네.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열렬히 입맞춤을 나누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죠. 저는 잔뜩 화가 나서 그대로 뛰어나가려는 친구를 끌어당긴 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나 손 떨려서 사진을 못 찍겠어. 네가 좀 찍어줄래?
영상도 좋고 사진도 좋고 뭐든 이혼할 때 유리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다 찍어줘. 이혼할 거야? 그럼 다른 여자랑 저러고 있는데 조선시대처럼 수절하며 감내해야 해? 난 그런 거 못해. 너 내 성격 잘 알잖아. 나 길상 씨 사랑해서 결혼했어. 근데 내 생각에 사랑은 신뢰와 성실이 무조건 기본이야. 그게 없으면 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는 못 살아. 이혼할 거야. 그냥 이혼하는 건 억울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되갚음할 거고. 역시 내 친구 아주 듬직하다. 그래, 내가 찍어줄게. 둘이 어디 사는지 다 확인하고 그때 가서 머리채를 잡든 하자. 친구와 저는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한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미행했습니다. 누가 뒤쫓아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지 두 사람은 뒤조차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그들만의 보금자리로 향했고요. 두 사람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조금 낡은 빌라로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두 사람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며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 그치?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거기 맞아. 어떻게 벨 누를까? 아니, 조금 더 있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때 벨 눌러보자. 아, 이러면 되겠다. 내가 이 주소로 음식을 시켜볼게. 배달원이 음식 왔다고 벨 누르면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보지 않을까? 그럼 그때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야. 완전 좋은 생각이네. 그래, 그럼 아주 시원한 걸로 시켜봐. 저 잡것들 시원하게 샤워 한번 하게. 저는 상간녀의 집 주소로 1리터짜리 커피를 2잔 주문했습니다. 얼음을 가득 담아서 끈적끈적한 시럽과 미끌거리는 휘핑크림도 잔뜩 올렸고요. 약 1시간 뒤 누군가 계단을 헉헉거리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곧 배달원이 보였습니다. 배달원은 계단에 앉아있는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한번 쓱 쳐다보고는 상간녀의 집에 벨을 눌렀고요. 배달이요. 네. 되게 빨리 오셨다. 얼마예요? 네? 계산된 건데요. 자기야, 이것도 자기가 계산했어? 내가 산다니까. 됐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얼른 받아서 들어와. 어? 근데 저기 아저씨, 저희가 시킨 건 떡볶이인데 음식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 여기 맞아요. 여기 영수증 보세요. 307호 맞잖아요. 뭐지? 자기야, 커피 시켰어? 떡볶이가 아니고? 아니, 이 밤에 커피를 왜 마셔? 나 커피 안 좋아하잖아. 저는 친구와 시선을 마주치고는 곧장 달려서 상간녀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손에 들린 커피를 낚아채 뚜껑을 열고 그대로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너희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시킨 거니까. 뭐야? 당신들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이 여기 어떻게? 자,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두 분. 사진 이쁘게 찍어 드릴게요. 아, 그리고 길상 씨도 한잔 하셔야죠? 특별히 특대로 주문했거든요. 야, 이 미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은 뭔데 이래? 뭐긴 뭐예요. 당신 와이프 절친이죠. 와, 전 진짜 이번에 너무 놀랐지 뭐예요. 이런 건 불륜 프로그램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 이런 걸 보게 될 줄이야. 뭐라고? 아내? 불륜? 이게 대체 지금 무슨 말이야? 자기야, 이거 무슨 말이냐고? 저 사람이 당신 아내야? 진짜? 아니야. 자기야, 오해야.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저 여자는 그냥 집에서 자꾸만 결혼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아내가 맞다는 말이잖아. 이 나쁜 자식아. 상간녀의 집안 잠시 후. 대충 상황을 보아하니 상간녀 역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덕분에 잔뜩 화가 난 상간녀가 남편을 향해 한껏 쏘아붙이고 급기야 뺨까지 때리는 걸 바로 앞에서 구경할 수 있었고요. 저는 상간녀에게 남편과 벌써 5년차 부부라는 것을 밝히고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간녀는 뜻밖에도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 사과하고는 저와 제 친구를 자신의 집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출장이 너무 잦아서 회사에 전화했다가 우연히 알게 되신 거군요. 네, 맞아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길상 씨는 미혼이라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니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전화를 끊는데 그때 제 기분은 정말 말로는 다 설명 못해요. 아무튼 그래서 박수아 씨라고 했죠? 네, 언니. 박수아라고 합니다. 저 올해 30이에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번 일은 비록 제가 몰랐다고는 해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언니. 저 이 인간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절대 죽어도 안 만났을 거예요.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농담 아니고 저한테 반품은 안 해도 돼요. 저 이런 쓰레기 가질 생각 없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그쪽한테 무조건 가져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니까 안심하고요. 우선 두 사람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은데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야, 적당히 좀 해. 네가 이러니까 내가 질려서 더 밖으로 나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 두 사람이 무슨 관계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넌 이 상황이 쪽팔리고 부끄럽지도 않냐? 그만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그러니까 당신이 바람 피운 게 내 잘못이다. 지금 뭐 그런 의도로 말한 거야? 그게 어떻게, 왜, 무슨 근거로 내 잘못인데? 내가 당신 바람 피우라고 부탁했어? 아니면 밥을 안 차려주고 집안일을 안 했어? 그것도 아니면 당신 돈으로 명품을 사면서 사치를 부리기를 했어. 그리고 제일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왜 나한테 이 상황이 쪽팔리고 부끄럽지 않냐고 물어보느냐는 거야. 내가 바람을 피다가 당신한테 들킨 거 아니잖아. 회사에 기혼인데 미혼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너. 불륜 상대한테 미혼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너. 지금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이유에 나는 아무것도 책임이 없는데 왜 나한테 쪽팔리지 않냐고 묻냐고. 그냥 좀 제발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발 집에 좀 가자. 너 잘났고, 너 똑똑하고, 너 무고하니까 제발 집에 좀 가자고. 싫은데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아, 근데 내 집 말고 니네 집으로 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집 대출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나온 보험금으로 전부 갚았잖아. 아무튼 난 여기 수아 씨랑 좀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가려면 가. 이혼 서류 사인해서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재산 분할 뭐 그딴 거 할 거나 있나 모르겠네. 코인 한답시고 다 가져다 써서. 수아 씨, 내가 인생 선배로서 말해주는데 저런 남자 만나면 진짜 피곤해져요. 월급 들어오면 그저 돈 쓰기 바쁘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만 하는 남자. 야, 너 말 다 했어? 그러는 너는 대체 뭐가 그리 잘났는데? 옛날에나 너희 집 떵떵거리고 잘 살았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돈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봐. 나 너네 집 돈 없었으면 결혼도 안 했어. 아니지. 돈 있어도 너랑은 결혼하기 싫었어. 엄마가 하도 돈 거리면서 너랑 결혼해야 한다고 나중에 충분히 뽑아먹고 이혼할 거라고 그렇게 꼬드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제발 잘난 척 좀 그만해.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해.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왜? 어쩔 건데? 그래. 그럼 그 귓구멍 열고 잘 들어.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 그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네가 하도 내 돈을 여기저기 물쓰듯 뿌리길래 그냥 이제 돈 없다고 말했을 뿐이지. 우리 지금 사는 집 대출금? 그거 갚는데 아버지 보험금 쓸 필요도 없었어. 아버지가 남기신 건물이 몇 채인지나 알아? 내 앞으로 된 땅은 얼마인지 알고? 그냥 조용히 아주 좋은 남편은 아니더라도 적당히 평범한 남편만 됐어도 너도 같이 누렸어. 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주 솔깃한가 보네. 얼마인지 궁금해? 네가 지금까지 여기저기 뿌린 돈은 나한텐 껌값밖에 안 된다는 정도는 말해줄게. 그리고 너 돈 때문에 결혼한 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난 너 그런 속물인 거 알고도 만났어. 최소한의 사람돌이는 하는 인간이면 같이 살면서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사람도 아니었던 거고 돈 있는 사람이 화가 나면 어디까지 돈지랄 할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네 인생을 어느 똥통에 처박을 수 있는지 직접 한번 경험해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지 사람들 다니는데 걸리적거리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리고 이건 내가 당신한테 빚진 거. 저는 있는 힘껏 팔을 치켜들어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설마 제가 그럴 줄은 몰랐는지 고개가 휙 돌아갈 정도로 맞은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다시 쳐다봤죠. 저는 더러운 것을 만지기라도 하듯이 손끝으로 남편의 이마를 쿡 찍어 밀고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 끝났으니까 꺼져. 이 인생 패배자 쓰레기야. 친구 집 일주일 후. 그날 그렇게 남편이 수아 씨의 집을 떠나고 저는 수아 씨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수아 씨는 남편의 사촌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수아 씨는 과외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 사랑에 빠졌고 수아 씨가 대학에 들어가며 교제를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유학을 간다며 이별을 고했고 수아 씨는 그렇게 남겨졌는데 그때 아마 저와 선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과 다시 재회한 것은 약 2년 전. 남편은 이제 유학에서 돌아왔다고 말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조만간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도 하자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남편이 그렇게 잠자리를 피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선 매일 손주 타령이시니 조만간 아이가 안 생긴다는 트집을 잡아 이혼이라도 하려고 했던 거겠죠. 정말 대단하다, 이길상 씨. 그냥 불륜인 줄 알았더니 이거 혼인빙자 간음죄 아니야? 안 그래도 이혼 때문에 변호사 선임해서 물어봤어. 수아 씨도 그 인간 고소하고 싶어 하더라고. 내친 김에 그래서 수아 씨도 변호사 구해줬고. 암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은 안 된다야. 이유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망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받기가 힘들다네. 대신 수아 씨가 이 일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건 확실히 보이니까 민사를 하기로 했지. 뭐 법적으로 이제 소송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귀찮아지긴 하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한번 벌을 주려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돈 많고 한가한 부자의 원한을 사는 거라는 걸 아주 뼛속 깊이 새겨줘야지. 어우, 너무 무섭다 너. 근데 그 인간 돈 없다며 뭐 받을 거 있기는 해? 왜 없어? 그 인간 엄마 집 그 인간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인간이 앞으로 받을 월급도 있지.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어떻게든 물은 나와. 내가 어떻게 다 받아내는지 한번 잘 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딱 그 정도로 갚아줄 거니까. 와, 이길상 씨는 결혼 생활을 5년이나 하고도 왜 네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걸 몰랐을까? 나라면 절대로 널 배신하는 짓만은 안 했을 텐데. 하긴 애초에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긴 하다. 네가 그렇게 뾰족한 사람도 아니고 울타리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치, 친구야? 그래, 알겠으니까 빨리 말해봐. 또 뭐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아부를 하는지. 요즘 대방어가 철이잖아. 쓰레기도 치웠겠다. 대방어에 소주 한 잔? 어때? 그래, 가자. 오늘 같은 날은 마셔줘야지. 저는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수아 씨와 제가 동시에 걸어온 소송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급기야는 집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고요. 불법적으로 체증한 영상이나 사진은 증거로 낼 수 없었지만 수아 씨의 협력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은 손쉽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 씨 역시 제가 선임해준 변호사 덕에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요. 그간 흥청망청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손에 쥐고 썼던 남편은 결국 시부모님의 집까지 팔아넘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아 씨의 말에 의하면 시부모와 함께 반지하 단칸방 월세로 갔다는데
회사에 그간의 일이 퍼지며 해고당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월세가 밀렸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시모는 마트에서 캐셔를, 전 남편은 어디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후의 소식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을 낮잡아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중엔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며 좋은 인연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